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제가 드릴 얘기는 또 명절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어른분들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분란을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쩌다가 게임페인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되었을까입니다. 제가 먼저 그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서울대 로스쿨을 나왔지만 학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뭐 누구를 속이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게임 페인이 갈 만한 학교는 아닌데. 그쵸. 사실 제가 중학교 내내 그냥 게임만 했습니다. 게임 뭐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 조금 해놓고 공부 하루 종일 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게임 중독 만점이 나왔고요. 학교에서는 항상 그냥 잠만 잤어요. 너무 엇나가진 않았네요. 그냥 밤새서 매일 몰컴 하다가 그냥 게임하고 학교 가서 그냥 자고 그 루틴이었어요. 그거 말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 거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은 좀 번듯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자녀분이 뭐 프로게이머 할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을 하고 딱히 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본인이 뭐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나도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하나의 어떤 참고 사례로 그냥 제 얘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공부 어쩌다가 시작한 거냐, 뭐 게임하다 질려서 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게임은 해도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게임이 재미없으면 다른 게임 하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중학교 이제 말 때쯤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과외 선생님 한 분을 모셔오셨어요. 그분이 교대에 다니시는 학생분이셨는데요, 대학생 분이셨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연히 저야 뭐 이 사람 와가지고 게임할 시간 줄어들겠다, 짜증나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딴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 매질하거나 공부하라고 윽박지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섭아, 방글라데시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서 만들어서 너희들이 축구하는 축구공을 만드는데 뭐 바느질 몇 번 하는지 아니? 축구공 피스가 몇 피스인지 아니?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너가 되게 감사하고 축복받은 환경에 있는 거다. 끼니 걱정 없이 정말 유복한 환경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에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뭔가 좀 부정의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죠. 제가 뭐 그때는 철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뭐 게임 얘기 한번 해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게임 얘기도 하고 뭐 게임도 같이도 해주시고 뭐 진짜 뭐 동네 친한 형처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게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뭐 게임에 큰 뜻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외롭고, 그리고 또 제가 게임을 막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공략집도 열심히 뭐가 봐가지고 정리해서 저만의 공략집 만들어서 친구들 나눠주고, 그런 막 친구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인정받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게임에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를 뭐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하게 지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이분이랑 너무 친해지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 됐는데 내가 계속 공부 안 하면은 이제 딸리는 거 아니야? 내 친구 하나 없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엄마가 형님한테 돈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지나고 고1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영어 단어 하나, Tuesday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전 과목을 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놀림 많이 받았죠. 공부 못하니까 이제 초딩 공부나 한다, 너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왔냐, 뭐 이런 장난도 치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하다가도 그래도 뭐 가끔은 또 이제 뭐 잠이 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퍼즐러 자다가 그러다가 깨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들어보려고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다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부터 다시 기초를 다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괴롭고 뭐 또 나름대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세뇌가 된 건지 어떤 파트는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과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사회 정의나 뭐 이런 말씀들이 그때부터는 좀 와닿더라고요. 몇 달 동안 들으니까 저도 이제 좀 그때서야 좀 철이 들었는지 그럼 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뭐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스웩을 좀 보여드리면은 길 지나다니는 시간, 양치질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은 남들은 이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공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년 뒤처진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뭐 효율이 몇 배 될까요? 4배 효율이 나야 되잖아요. 남들 12년 한 거를 저는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다고 잠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잠을 너무 줄이면 아예 뭐 머리도 안 들어오니까.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기준으로 당연히 전교등수는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빨랐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 성적표가 너무 좀 민망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너무 좀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그냥 정신이 나갔는지 이거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거인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욕실 바닥에다 그걸 두고 부르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방수랑 방화도 구분을 못하는 진짜 머저리였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샤워기로 불 끄고 오히려 더 혼났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진짜 크게 혼난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공부 진짜 제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일정 이상 해야지. 뭐 나 나름대로 게임도 되게 잘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잘해봐야 공부 잘하고 나서 나중에 또 공부 재미없더라라고 하면은 또 그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존버했어요. 쉽게 말해서 단어도 다 외우고. 공부는 쉬웠어요라는 그 명절을 쓰신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건너 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그런 막노동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 무거운 짐도 옮기시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무거운 짐 들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훨씬 쉽다. 공부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일단 맞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어떤 체력도 안 될 뿐더러 뭐 어떤 고통보다는 공부하는 고통이 훨씬 적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제 무엇보다 공부는 힘들 수는 있어도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뭐 공부한다고 무조건 다 서울대 가고 뭐 무조건 다 연고대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타고난 것도 있고 또 남들은 뭐 10년 공부했는데 나는 이제 뭐 이제 와서 1, 2년 공부했다고 그걸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여태까지 양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3인데 딱 100일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런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원래 천재였던 사람이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한 것 뿐이고요. 예, 그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내 기준으로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은 그만큼은 내가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공부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무조건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장 비기슈인 VIP도 사실을 9번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의 어떤 공부의 측면에서요. 제 생각에는 그분께서 이제 이런 파트를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는데 뭐 이런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면은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뇌용량이 뭐 컴퓨터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은 모든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파트가 나와도 일정 이상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그때 이제 계속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저 정말 산만한 사람이거든요. 잠시도 가만 못 있고 막 물을 1시간마다 500ml씩 마셔요.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요. 제가 뭐 피부 좋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막 그 심심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심심하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꿀꺽하면서 이제 뭔가 촉감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가 조금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덜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 퍼 마시니까 그 정도로 저도 산만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꼭 참고 집중 안 되면 집중 안 되는 대로 그냥 멍하니 보다가 딴 생각 하다가 제 뺨 때려봤어요. 저 솔직히 좀 많이 때려봤거든요. 이제 혼자 1인 집에서 공부하면 그럴 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볼펜으로도 이제 제 허벅지 많이 찔러가지고 지금도 제 허벅지에 그 샤프심 부러져가지고 박혀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한양대학교 뭐 좋은 학교 잘 갔네. 근데 뭐 너 어쩌다 또 어떻게 서울대 로스쿨을 갔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양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때는 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 근데 내가 한양대 내에서는 진짜 공부 키왕짱 잘해가지고 여기에 그릇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중2병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뭐 대학교 가서는 다들 열심히 놀았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겠냐라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복 한 3시간 넘었거든요. 한 3, 4시간. 진짜 심할 때는 차 계속 놓치면 4시간이었으니까 주 5일을 학교를 다 나갔고요. 3, 4시간 통근. 그리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영어학원을 매일매일 다녔습니다. 평일에.
주 5일을. 그러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해서 학점을 꽉 채웠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첫 학기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뭐 한 대여섯 시까지 수업이 뭐 가끔 공강이 30분, 1시간 있는 거 말고는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 시간만 일주일에 뭐 10시간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공부만 하고 막 사람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MT도 가고 했습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은 어디서 났냐? 지하철로 통근을 했잖아요. 지하철 방바닥에 앉아서 교과서 있죠. 그거 가방에 다 메고 다니면서 그거 펼쳐서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막 힐끔힐끔 쳐다봤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내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도 니 잘났다. 학점 얼마냐? 네, 잘났습니다. 올 A뿔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하면 그래도 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먼저 뽑을 네. 건데 네. 어떻게 타 학교 학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슨 노하우가 있었는지. 서울대 로스쿨 갔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대학원은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로스쿨도 반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연세대학교나 뭐 고려대학교 로스쿨 다니더라도 다니면서 로스쿨 입학용 시험을 또 봐가지고 그냥 서울대에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방의 또 어느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반수를 2번, 3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1년은 생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 로스쿨 입시도 재수, 삼수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제가 나온 학부보다 뭐 어쨌든 흔히 말하는 더 좋은 학교에 로스쿨을 간 거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서울대학교에서 뭐 법으로 이제 상한선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서울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거는 66.6%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 학부 나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고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서울대학교에서 A뿔 받는 거랑 한양대학교에서 A뿔 받는 거랑 같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쿨하게 인정할게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훨씬 더 서울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제 타 학교로 채워야 되는 건데, TET라는 시험이 있어요.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험은 전국의 이제 모든 대학생분들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 국어를 이제 엄청 하드코어하게 만든 거예요. 막 그 지문 길이를 막 2배, 3배 하고 그 내용도 막 별게 다 나와요. 뭐 과학 지문들 중에 기술 지문 보다 보면은 뭐